자, 이번에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이성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도전은 처음이시, 아니 두 번째인데, 이제 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엔 확실히 될 것 같습니까? 뭐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거는 이제 내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네.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뛰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꼰대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뭐 내 외모도 그렇고 일단은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치는 네. 이 내면보다도 사실은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내 이미지 자체가 이제 약간 뭐 꼰대 같은 좀 느낌도 들고 야, 솔직하시네. 또 행동하는 그 뭐라 그러나 뭐 이렇게 행동하는 뭐 행동 거지 뭐 걷는 자세라든지 네. 뭐 서 있는 자세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좀 젊은이 같은 좀 에너제틱한 그런 거는 잘 보이질 않죠. 자, 외형적인 면은 그렇다 쳐도 생각만은 또 꼰대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생각은 별로 꼰대 같이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한테 나는 꼰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 자신의 어떤 물음보다는 상대방, 아까 이제 20대 유권자 뭐 이렇게 젊은이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꼰대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 가끔 하시나요? 아니, 그런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 해요?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꼰대가 아니다 이거야. 아, 나는 꼰대가 아니다 이거야. 아, 진짜 절대는 안 아, 해요. 이거 좋은 나 때는 생각이에요. 말이야라는 말 뜻 아세요? 아니, 뭐, 그때는 내 그런 얘기는 저도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아, 자주 하세요, 그러면? 아니, 그런 젊은이들 할 때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 얘기는, 아,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니들 왜 이러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 우리 때 서로의 다양성이 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행동 양식이 있었고 니네들은 이렇게 다르네. 이 다름을 좀 좀 다름을 서로 좀 공유하자. 뭐 이런 차원이지. 그러면 꼰대는 아니네요. 왜냐면 그냥 외모는 세월의 흔적일 뿐이지 꼰대는 아니고. 마인드가 중요하니까요. 네, 꼰대는 근데 아니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꼰대라고 생각한다. OX. 나는 꼰대라고 생각한다? 아니, 스스로. 아니, 지금 아니, 탈피시키려도 안 되네. 난 스스로는 아니고. 다시, 스스로 나는 하자. 꼰대라고 생각한다. 난 스스로 아니다. 아, 오케이. 자, 우리가 억지로 꼰대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런 프로그램 없어, 본인이 진짜. 꼰대라는데도. 그러니까. 본인이 꼰대라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계속 이겼어. 인천은 중앙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아이, 하셨어요. 그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회에 나가시면 이 인천 지역의 소외감 혹은 차별을 좀 받고 있어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줄여나가실 생각이신지. 이제 이 사람도 뭐 각자의 사람이 다 일하는 분야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하지만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더 우월한 인간이고 누가 더 뭐 열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도 그런 거예요. 도시도 서로 연관을 갖고 사는데 연관을 갖고 사는 과정 속에서 특성이 다 다릅니다. 특성이 다른데 그 특성을 서로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인정해라. 서로 존중감 있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 인천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서울 때문에 태어난 도시 같은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항구도 서울 때문에 그렇고 공항도 그렇고 뭐 철도고 도로고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나가면서 아, 이게 서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서로 상호 의견 조율을 합니다. 이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바다가 중요한데 바다 다 해수부 애들이 다 와서 다 하죠. 강만청 문 다 이 벽 갖다 두고 아우, 시원하다. 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저 공항 보십시오. 거기서 알아서 다 막아놓고 지들이 알아서 다 결정하죠. 중앙정부에서. 다 지들 다 결정하는 거예요. 군부대 와서 철책선 다 치고 앉아 있고. 인천 11의 의사는 어디가 있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냐면 이런 것이 인천 시민의 관계에서 녹아내리면서 이게 우리만의 시설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시설, 또 좁게는 수도권 전체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를 네. 시민들이 느껴야 돼요. 네. 수도권 메리츠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행정체제 구조 자체가 이미 모든 법이 중앙에서 결정하고 중앙에서 결정된 것을
인천은 수행하는 역할만 하게 돼 있다는 자, 거예요. 그럼 등원하시면 그걸 그래서 바꾸겠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도시 주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도시 주체성을 바르세요. 제가 국회의원 되면요, 네.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아,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 우리가 이제 부평 같은 데도 이제 배후도시적 성격이 네, 네,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일산, 분당, 뭐 평촌, 뭐 중동 이런 데가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30년이 된 곳이에요. 네, 그렇죠. 이미. 30년이 되면 이제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서울의 위성 신도시로 내버려 둘 거냐라는 문제예요. 여기가 다시 재생이 되고 발전하려면 아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 스스로의 발전 동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못한 건 그동안 인천 지역의 정치인들의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정치인의 미진한 점이라기보다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됐고 우리 정치인들은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수능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죠. 아, 그냥 어쨌든 잘못한 거네요. 그죠? 잘못한 잘못했죠.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아, 지금 13명씩 했는데 잘못한 거지. 그리고 지금 어쨌든 목이 좀 마르신 것 같아 물 한잔 하십시오. 예. 아, 이게 또 침이 자, 마르면.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이 4월 1일 수요일 녹화 중인데요. 네. 코로나19 사태도 심각하고 전 세계 경제가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집권 여당의 후보거든요. 이 서민들의 경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문제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평균적인 이하의 문제인데 이럴 때 저는 강력한 그 경제 정책으로 수요 부양책을 써야 된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를 늘릴수록 해야죠. 네. 이번에 박nom준 시장님께서 긴급 재난 기금으로 해서 네. 전 소득에다 상위 30% 이상은 25만 원, 또 최고 100만 원까지인가요? 이렇게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부양책을 썼지 않습니까? 어허. 나는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봐요. 근데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매표행위다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주장하면 돼요. 본인들은 왜 25만 원만 주냐? 저걸 상위 30% 50만 원 주고 나머지 한 200만 원 맞춰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말 뜻은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선택점은 많은 거예요. 선택점은 많은데 지금의 현실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경제 규모, 수요 부족 사태를 어떻게 빨리 회복시키느냐가 이게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이 직접적으로 이전 지출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해왔어요. 미국도 지금 뭐 5조 달러인가를 찍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볼 때 이렇게 봐요. 전 세계 정상들이 아마 G20 정상들이 모여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이 찍어내자. 같이 우리 이전 지출을 하자. 해서 그렇게 수요 확대 정책으로 갈 공산이 클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공유의식이 더 커질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코로나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돼지열병 뭐 이런 것 때문에 부평 풍물축제가 이번에 취소가 되고 막 작년에 취소됐죠. 그런 것들이 취소되고 올해 또 이런 일이 연달아 벌어지고. 예. 근데 사실 이 되게 자리 잡힌 축제인데 국비하고 이 시비 내지는 네, 평균비가 1대1로 되는데 이게 어떤 재난으로 취소가 돼. 그 국비는 전액 바로 환수를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술인들이 다 이제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부평에서 되게 세게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당한 부분이나 이런 걸 좀 반영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건 당연히 이번에 이제 시의회에서도 아마 결정할 거로 보여지는데 이제 체육 강사들, 그러니까 시에서나 구에서 운영하는 그 체육 프로그램에 이분들이 시간을 받고 가서 그 강의를 하면 돈을 얼마 받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이유와 상관없이 이거 전부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생활이 영위해 가는데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얘기한 게 어차피 예산은 서 있는 거고 한 70%는 줘라. 그리고 일부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학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학원의 문제도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죄로 뭐 갑자기 강의도 못하고 학생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정률을 산정해서 빨리 국가가 치유를 해줘야 돼요. 치유를 해줘서 빨리 부양책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를 방임하게 되면 이제 좀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다만 두 번째는 저는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어떤 기회요? 이미 우리나라가 통신 환경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모바일 앱이라든지 인터넷 속도 이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원격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데 이거를 가장 조기에 빨리 실현하고 또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 국가라고 보여져요. 아,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그렇죠. 환경이 조성돼 있고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는데도 제일 유리하다는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그걸 빨리 맞춰 나가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대규모 질병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미 교육 환경, 문화 환경 이런 것이 다 전환되는 게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 자체를 향후에 대외적으로 뭐 수출이 뭐 꼭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뭐 수출하든지 또 다른 사업 비즈니스를 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위기를 기회로. 네, 이거 왜냐면 흐름의 변화 속에서 그걸 능동적으로 딛고 일어나는 자만이 네. 기회가 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으로 우리 이성만 후보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끝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평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5일이 이제 불과 1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날은 뭐 누구 개인을 뽑아서 뭐 영달시켜주고 월계관을 씌워주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 부평,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희망은 무엇이고 어떠한 기대를 할 건가를 결정하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이성만은 부족하지만 우리 부평의 문제, 부평이 침체되지 않고 좀 새로운 좀 희망을 갖는 좀 그런 모델을 좀 제안하고 싶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그래도 진보적이고 그래도 세계에서 좀 칭찬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힘을 좀 더 보태서 더욱더 발전된 좀 기대되는 대한민국 만들고 싶습니다. 4월 15일 우리 송고구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꼭 대한민국과 부평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 연설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데시벨이 쫙 올라가네. 예. 네. 굉장하다. 네, 좋았어요. 자, 오늘 인정만리, 오늘 출연한 후보는 인천광역시 부평갑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신 이성만 후보의 인정만리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